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떠받들려고 그리고 건설사 살리려고 미국이 금리를 쭉쭉 올릴 때는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로 계속 버티다가 이제 미국이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니까 한국도 따라서 합니다. 기준금리 지금 3.25%로 25bp를 인하했고요. 3년 2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말이 많았지만 결국 글로벌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한 이유가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 소비 촉진을 이유로 들었고요. 이미 한국 경기는 금리를 따라서 인상하지 않으면서 개박살이 났었고요. 이제 미국과 금리 인하 격차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또다시 1.75%로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를 한번 볼까요? 렛츠고!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추세가 금리 인하 추세입니다. 미국이 지금 5%대로 이번에 빅컷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유로존은 6월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6월부터 금리 인하 추세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과 상당히 비슷한 스웨덴은 이미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빅컷이든 스몰컷이든 지금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서 금리 인하를 시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부동산 집값 떠받들고 건설사 살리려고 3.5%로 긴 시간 동결하다가 이번에 3.25%로 금리 인하하면서 재차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는 시장에 선반영되었다. 대출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집값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시행했고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도 집값이 안 오른다면서 대출 규제가 더 큰 영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집값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올랐다고 하고 현재 주담대가 높기 때문에 집값을 부추기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내년에 또 3단계 대출 규제가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 맞는 말이죠. 결국 지금 부동산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집값의 상승을 막고 내수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니까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에 더 무게를 뒀고요.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가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폐업자 수가 100만에 육박했고요. 23년도 기준으로 거의 100만 명 됐고요. 실업자 된 자영업자도 1년 새에 20%나 급증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를 이제 와서 살리겠다면서 금리 인하했지만 이 경기 침체를 만든 건 누군가요? 환율 1,400원대 킹달러 시대에 부동산 건설사 살리기에만 급급하고 내수 경기 뒤로 밀어두고 경기 지표를 위해서 수출 몰빵한 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 정부 아닌가요? 그러면서 상반기에만 해도 집값이 고공행진이라고 하면서 뉴스에 도배했고 스트레스 DSR 2단계도 7월에서 9월로 미루면서 시행하고 집값 상승 막차 타야 된다고 부추기고 부자들 매물을 2030 세대들에게 다 떠넘겼잖아요. 이미 내수 경기 죽은 건 주변 상가만 봐도 다 알 수 있고요. 정말 자영업자 힘듭니다. 코로나 때 서민들 자영업자 다 폐업된 걸 이제 약간 회복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건설사만 살리면서 또다시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 정부고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월 200만원, 월 150만원 벌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거의 버티고 있을 뿐이고요. 알바생 쓰기가 무서운 시기죠. 무튼 내수경제 살리려고 금리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하면서 다시 부동산이 급등하면 어떡하냐라고 또 걱정하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이미 서울 아파트 매매량 및 가격 추이를 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그리고 주담대 금리를 올리면서 매매량이 반토막 이상 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받기가 힘드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하는 거죠. 이제 부자들이 서민들에게 매물을 대부분 넘긴 모양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승 막차라고 언론 플레이 했었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부동산 변곡점이다. 하락한다. 대출 규제 들어갔으니까 시중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들은 돈 잔치를 하고 그 빚은 고스란히 영끌족과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죠.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이어 상향하는 것도 진짜 웃긴데요.
금리 인상기에는 안 올리고 금리 인하기에 재차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은행, 결국 정부와 한통속이죠. 그러면서 정부는 대출 규제하라고 했지 금리 올리라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또 발뺌하고 있고요. 진짜 웃길 노릇입니다. 현재 주식시장도 개판이죠.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한국도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다시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버블이 쌓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국내 증시 보듯이 하락할 이유만 항상 찾고 있는 국내 증시고요. 지금 코스피 월봉은 4달째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월봉은 지금 7달째 하락 중입니다. 월봉상에서 정말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요. 금리 인하, 부동산 주식시장 폭등 이런 공식은 경기 호황 때나 가능한 거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과도하게 유동성이 풀리고 주식,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었고 지금 이제 개박살 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선반영돼서 박살나고 있는데 부동산은 정책 대출로 떠받들고 서민들 연끌시키면서 떠받들고 앞으로는 인구 감소도 지속되고 있고 미래 수요 지금 다 땡겨서 쓰고 있는데 다음 부동산 집값을 받아줄 세대가 있을까요? 이미 한국 경제는 침체입니다.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겁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스트레스 2단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3단계도 내년에 시행하고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또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순간 국민들은 또 빚을 빚으로 갚는 빚쟁이가 더 되고 빚 갚으며 허덕이다가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이미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니까 대출 땡겨서 집 못 샀으니까 집을 사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몰빵하자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경기 침체 충격에 대비해야 됩니다. 미국도 미 대선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향후 변동성이 불가피하니 꾸준하게 트래킹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조심하자고요. 안녕. 와이